안녕하세요. 이번 벌써 ACC 토요일클럽 네 번째를 맡게 되는데요. 저는 MC 김보경이고 저는 이제 기자단 활동하는 김종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줄거리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드리죠. 일단 이번 영화는 이제 저희가 시네마 뷰어링에서 하고 있는 이제 와즈다라는 영화입니다. 이제 와즈다라는 영화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상영한 영화인데요. 2012년에 이제 상영을 했고 베니스 국제 영화제라든지 혹은 이제 여러 영화제에서 이제 수상도 하는 그런 좋은 영화 중 하나인데요. 간단히 줄거리를 얘기를 하자면은 와즈라는 여자아이가 등장하는 영화입니다. 여자아이가 등장하고 자전거를 사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근데 그런 과정 중에 근데 여자라는 것 때문에 자전거를 못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결국에는 이겨내는 그러한 영화 하나 이제 여자아이가 성장의 과정하는 성장 영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기 전에랑 보고 난 후에 좀 달라진 게 있어? 저는 그러니까 의외였던 게 좀 강한 메시지를 이제 영화 속에 던질 줄 알았으니까 그래? 와즈라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뭔가 깊이 있는 내용을 극적으로? 극적으로 전개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냥 와즈다가 잔잔한 전개와 결말이 딱 끝나버리는 어찌 보면 해피엔딩 같은 결말을 이제 모두가 좋은 그런 결말 낸다는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 영화 보면 몇 가지 좀 재밌는 그걸 위한 요소들이 또 존재하는데 그 영화에서는 특히나 좀 인물 상황에서 좀 대비가 되고 있었고 어떤 물질의 오브제의 이제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것도 좀 있었는데 그 조약돌에도 이제 의미가 있었잖아. 그 조약돌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었어 혹시? 저는 사실 그 조약도를 어떻게 좀 해석을 했냐면은 이제 일단 그 조약도를 와즈다가 아빠한테 얻잖아요. 아빠가 그냥 자기 딸한테 주는 거. 근데 딸 여자라는 그 인식보다는 그냥 자기 1대1의 개개인,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간에 그런 무언가 선물을 준다는 거. 그런 걸로 해석을 했는데요. 또 그런 좀 생각을 더 넓혀서 생각하자면은 와즈다라는 여자애를 대할 때나 혹시 어머니를 대할 때 뭐 차별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개개인으로서 대하는 그런 것들도 사우디아라비아 사회에서는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돌 재질이 또 그 현무암 재질인가? 그렇죠. 네, 현무암이죠. 근데 이 현무암이 되게 물론 모든 돌이 그렇지만 자주 만지고 그렇게 되면 쉽게 마모가 되는 재질이라서 점점 더 이게 겉이 매끈매끈해지거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나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보통 다른 영화에서도 돌이랑 오브제를 많이 쓰긴 하지만 이렇게 계속 부적처럼 갖고 다니면서 불안할 때마다 자주 만지게 되고 의지하게 되면서 그 돌이 깎아지잖아. 그러면서 매끈해지고 그게 일종의 얘가 점점 사회 혹은 성장하는 그런 나아가는데 어떤 점차 자신의 어떤 고통을 이런 식으로 깎아내면서 점차 자신을 더욱 단단하고 매끈해지게 만드는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 저는 예전부터 계속 이제 여성이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부터 해서 물론 어떤 문화적인 걸로 노래, 카메라 앞에 얼굴을 드러내는 것, 살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나는 되게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자전거조차도 안 된다는 것 거기서는 가능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일종의 어떤 정말 여성이 자유를 겪을 수 없는 그러니까 자유를 어떤 하나의 권리를 박탈당한 게 하나의 상징의 자전거가 아닌가. 그냥 모든 전 세계에서는 대부분 일반적으로 자전거를 상당히 쉽게 탈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에 하나 상징물 자전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이러한 여자에 대한 규제 자체가 종교적인 게 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왜냐면은 그 극 중에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이제 와즈다가 이제 뭐 아빠한테 이제 뭐라고 하거나 좀 남자한테 뭐라고 하는 대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남자분들은 와즈다를 하나의 여자애로서 대해줘요. 그리고 여자 어머니도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고요. 그러고 보면 이제 1대1 개개인으로서 누군가를 대할 때 성차별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성차별을 이제 규제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맞어. 그러니까 와즈다라는 영화 제목이 와즈다라는 여자의 한 명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슬람 사회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와즈라는 여자 아이의 이제 성장 영화니까 와즈라는 아이가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됐다라는 그런 결말을 내면서 여자애가 뭔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 자전거를 타게 되는 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전거를 처음에 와즈가 없으니까 못 배웠잖아요. 탈 수 없었는데 친구를 통해서 배우게 되고 네 발에서 두 발이 되고 그런 변화 과정이 와즈라는 아이 자체를 변화한 것도 그러니까 영화 내에서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힘을 줬지. 힘을 주게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또 자전거도 힘을 줬다면 이제 어머니가 경제 상황에서 이제 박탈을 당하고 가정에서도 어떤 박탈을 당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극복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 와즈다가 자전거는 이후로 미루고 어머니를 먼저 선택을 네. 하잖아. 어머니를 선택하기 위해서 코란 성경을 또 배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콘테스트이기 때문에 상금을 위한 거지만 그런 부분도 되게 뭔가 좀 재밌었어. 묘하게 그러니까 약간 와즈다처럼 상당히 뭐 팝송도 듣고 뭐 자전거 타고 싶다고 엄마한테 막 대놓고 막 그렇게 하고 막 남자한테도 대들어서 야 너가 이거 잘못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이인데 코란 성경을 배움으로 해서 상금을 획득하고 그걸 엄마한테 준다라는 것도 좀 뭔가 아이러니컬하지만 재밌었던 하나의 요소 나는. 그런 와즈라는 아이 자체가 그냥 이슬람 사회에서 어떤 그 보편적인 여성관, 그러니까 원하는 추구하는 여성관이랑 다른 아이라는 걸 자전거라든지 뭐 노래를 듣는 거, pop송 그런 걸로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학교 내용이 또 재밌어. 학교에서 어떤 여자애가 연애를 하는데 내가 돈 줄게 이거 편지 남자한테 전해줘 막 하면서 돈 그런 식으로 벌잖아. 그런 것도 되게 얘가 좀 장사꾼 기질인데 맞아요. 그냥 평범한 여자애는 아니에요.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국가에서 되게 안 된다고 하는 요소 중 하나가 또 이제 매니큐어 바르기, 잡지 보기 이런 것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뭔가 공감이 되는 약간 아이러니하게 맞아. 다른 모습이지만 약간 비슷한 경험을 약간 공감이 되는 그런 게 어찌 보면 영화가 또 재밌었던 요인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렵지도 않았고요, 덕분에. 오히려 남자가 직접적으로 뭘 하는 거는 사실 뭐 거기서 가끔 여자가 오히려 주변에서 너를 제압을 하고 제한을 두는 게 여자라는 게 더 나는 좀 그려내는 게 확실히 진짜 좀 달랐다. 뭐 강압이라고도 보면 볼 수도 있는데 여자가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되지. 남자가 쳐다봐. 너 왜 옷 그렇게 파인 거 입었어? 남자 꼬시려고 그러냐? 이런 것도 다 일종의 난 비슷한 맥락처럼 보이더라고. 되게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남자가 그러는 것도 있겠지만 물론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그러니까 그 피해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 근데 물론 이제 이 예방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되는 일인지 예방이라는 게 존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너가 특히나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항상 조심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계속 키우게 하는 것 같아. 자라게 하는 것 같아. 사우디 그 학교에서도 옆 건물에 남자들이 옥상에 올라갔다 해서 남자들이 보이니까 교실로 들어가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옆 건물인데 그 니네 사정이지 옆 건물에서 볼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야 하는 것도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비슷한 상황들이 뭐 한국에도 있긴 하고 사우디도 있긴 한데 어찌 보면 문화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른 거에 있어서 그 이제 사우디 사람들 여성을 이해한다는 것과 한국 여성을 이해하는 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치.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약간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의 그 말을 하는데 네, 그런 자기 상황이 이렇게 당한 처지가 우리 생각하는 뭐 이 정도 레벨이라면은 그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한다든지 그럴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를 필름화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감독은 의도된 연출이고 신업들이고 다 모든 것들이 다 그러다 보니 나는 이제 그게 어떤 문화적 의식 차이라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인식이 충분히 되어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건 뭐 그쪽 문화는 이런 바탕에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건 난 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해. 이거는 영화랑 약간
이어지긴 하는데 다른 맥락이 한데 18년부터 올해부터는 약간 법이 바뀌었대요. 법이 바뀌어서 이제 여자도 운전을 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런 것도 있고 여성의 사회적 참여도 이제 가능하게 되고 많이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이제 영화 상영 이후에 자전거를 여성들이 탈 수 있게 했다, 사우디가 탈 수 있겠다는 그 작은 변화가 시작된 게 영화 중에 어찌 보면 긍정적인 효과 중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이제 개인적인 감상평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어떤 깊이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 같은데 잔잔하다가 뭔가 설득당하는 느낌? 그런 영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잔잔하게 저도 마찬가지 잔잔하지만 뭔가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뭔가 더 많은 의미가 있는 계속 우려내는 차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저희 이거 시내 뷰잉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라이브러리 파크에서 3, 4월에 한번 이루어지고 1이 이루어지고 지금 5, 6월에서 시내 뷰잉 2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목은 이번 2의 제목은 평행과 역설 중동 지역의 영화 바라보기인데 아마 다음도 3가 진행이 되겠죠. 계속 너무 재밌는 영화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애시시 사랑해요. 여기까지 네, 김종석과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